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장부 출가 불생환, 선언문을 읽는 윤 총장의 옆에는 윤봉길 의사의 출사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모시고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 먼저 윤석열 출마문이 좀 저로서는 특이했는데요. 네, 그 출마문을 보는 전체적인 느낌이 어땠습니까? 아주 뭐 기성 정치인들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네. 단호한 의지와 그 용어 자체가 아주 직격탄을 퍼붓고 네. 이 출마문에만 짧은 출마문에 자유라는 말만 22번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22번. 예, 정권 교체라는 말이 8번 나오고요. 아주 직설적이고 단호한 의지가 있고 지금 이 현 정부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런 출마 선언문이 없죠. 네. 윤석열 출마문이 범야권의 다른 후보들과 비교를 한다면 차별성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이니까 물론 이제 제대로 칼을 잘 쓰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이 약탈 정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내려고 한다. 네. 그냥 자유를 없앤다 이런 게 아니라 자유를 빼내려고 한다. 네. 그리고 이 자유는 왜 중요하냐면 정부 권력의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 자유다. 네. 그리고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네. 바로 독재요 전제다. 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단호하고 시원합니다. 예, 아주 거의 네. 선언문 중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학생 때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국 선언문 같은 그런 투쟁 선언문, 예. 시국 선언문 그런 느낌이 아주 드러납니다. 강력한 선언문입니다. 네. 저도 지사님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윤석열 출마문의 키워드랑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대충 지사님이 보시기에 좀 몇 가지만 꼽아 주십시오. 키워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 예.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국제적인 그 표준에 맞춰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겠다. 그동안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네. 법치를 세우겠다. 네. 그리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네. 그런 시장을 짓밟는 이 정권과 맞서서 시장의 자유와 질서를 지키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제적인 그 표준과 함께 호흡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저는 이제 또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의미를 분명히 지적했거든요. 대단하게 명쾌합니다. 예, 정권 초기에 문 대통령이 조국 정무수석을 일개 이제 비서를 내세워서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자유를 삭제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이 출마 선언문에서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분명히 그어준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보니까 1776년 7월 4일에 나온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나온 의미를 지금 윤석열 총장이 오늘 되풀이했더라고요. 좀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는데 네. 면도날 같은 지적이었는데 지사님이 그래도 또 학생운동을 하셨고 또 정치권에서 아주 오래 몸을 담은 입장에서 한 번 더 좀 이런 면도날 같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는 인간에게 모두 다 소중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또 평등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그렇죠. 주사파 일당들이죠. 네. 그런데 윤석열 지금 오늘 총장은 네. 확실하게 네. 자유가 가장 중요하고 자유를 빼버리면 바로 독재다, 네. 전제다. 네. 이렇게 독재와 전제와 같이 이 정권을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을 약탈하는 정권이다. 그러니까 이거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네.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뭉클합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네. 이 현 상황과 이 지금 현 정부의 본성을 규정하고 맞습니다.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도 생각이 비슷하지만 이렇게 명료하게 말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네. 심지어는 우리 비상시국에서도 이거는 뭐 독재라는 말을 하지만 자유를 빼버리면 바로 독재와 전제로 간다. 네. 그리고 이 국민을 약탈하는 정권이다. 네. 이런 말은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일 세요. 예, 정권을 산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네. 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또 지금 제가 눈여겨본 부분인데요. 네. 윤석열은 또 출마 선언문에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네. 그리고 적과 동지에게 대한민국의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건 뭐냐면 전략적 모호성 내지는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지금 외교를 펼치고 있는 문정부를 정면 공격하는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바로 지금 이 정부가 바로 자유를 빼고 친북, 종북, 김정은의 대변인 이렇게 가면서 친중, 네. 중국 공산당 100주년 맞이한 중국 공산당의 그 체제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바로 직격탄을 때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이 국제사회와 함께 네. 가는데 이 국제 문제와 국내 문제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고 네. 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줘야만 이 적과 동지 그렇죠. 또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준다. 이것도 아주 명문이면서도 아주 이게 중요한 것을 출마 선언에 밝힙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령 이 출마 선언문을 보는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네. 워싱턴 조야라든지 안 그러면 또 일본이라든지 자유우방 진영의 지도자들은 저 후보 확실해. 우리 편이구나.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에서는 저 후보 우리 편 아니구나. 네. 정체성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갖는 그런 방침을 정면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시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처럼 뭐 중재자다, 뭐 어디 조종자다 네. 이런 게 먹혀들 것 같지만 네, 그거는 맞습니다. 자기 혼자 머릿속에 먹혀드는 것이지 국제사회에서 벌써 다 압니다. 이게 무슨 그렇죠.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죠.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진로를 보다 더 넓혀 나가고 확실하게 네. 전 세계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주춧돌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이번엔 5번째 질문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출마하면서 문 정권의 집권 연장과 네. 국민 약탈을 막기 위해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야 네.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보시는 그 야권 윤석열 전 총장과 야권 후보 단일화 어떻게 연결되고 보십니까? 오늘 이제 그 질문도 많이 왔는데 최재형 감사원장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네. 자기가 이제 그 검찰총장 되고 인사하러 가서 만난 거라든지 듣는 이야기든지 다 그 아주 호평을 이렇게 했어요. 네. 상당히 이 윤석열 총장이 풍채도 좋지만 네. 상당히 폭넓은 그런 네. 자세로 네. 네. 여유를 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살피고 알고 있지만은 늘 넉넉하고 폭넓은 그런 말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정치인으로 중요한 거죠. 꼭 누구를 그냥 자기 경쟁자에 대해서 때려야 경쟁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오히려 품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여기 아주 감동적으로 잘 말했는데 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거짓 선동에 속지 않고 네. 또 국민 약탈을 막기 위해서 네.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의 힘을 합쳐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이 빅텐트를 쳐야 된다. 빅텐트. 그러려면 빅텐트는 우선에 말이 음. 우리 편에 대한 말이 네. 따뜻하고 따뜻하고 넓고 넓고 부드러워야만 부드러워야 그게 빅텐트가 되는 것이지. 네. 말은 뭐 그냥 가시같이 네. 화살처럼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빅텐트 하자. 이거는 그건 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 그런 점에서 아주 빅텐트 단일화, 대통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하자 하는 것을 주춧돌을 놨다고.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뭐 7월, 8월, 9월, 또 10월 뭐 이렇게 가면 이제 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후보는 피말리는 또 협상을 해야 되고 또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그 후보 단일화 논의에 지금 오늘 연설문을 보건대 윤석열 후보가 반응하고 대응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공부를 왜 하느냐, 뭐 이제 공부하느냐 이러는데 역시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서 상당히 눈이 밝아지고 그 앞으로 행보가 헛발 안 디디고 잘 나가겠구나 이런 걸 보는데 특히 모두 다 합치자 이러면서 기자들 질문까지도 제가 다 들어봤는데 네. 기자 질문에서도 아주 뭐 여러 가지 그 미묘한 질문도 했는데 네. 지금 오늘 처음 출마 선언문 하는 입장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권의 1등 주자로서 1등 맞죠? 1등 주자로서 상당히 그렇지 못한 다른 분들 감정을 안 상하면서도 확실히 또 문재인 이 약달 정권의 대통령 부패 여기 지금 써놓은 거는 부패 무능 국민 약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권과 확실히 맞서서 넓게 우리가 뭉치자라고 하면서 그 언사도 부드럽고 포용적이기 때문에 잘 돼 나가야지 않겠나 이렇게. 네, 기자들과도 뭐 또 끊으려고 사회자가 끊으려고 하는데 기자들한테 추가 질문도 받고 아주 여유로운 아주 좋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좀 받은 네.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네. 이 그 국민의힘 네. 와는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입당 뭐 지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 당권파들은 당장 입당하라 뭐 시간표 정해져 있으니까 버스는 정시에 출발하니까 오든 안 오든 우리는 떠나겠다 뭐 이런 또 엄포를 놓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빨리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이유는 네, 국민의힘에도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네.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몸값 체중이 차이가 납니다. 예, 뭐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는데 거기 들어가봤자 계속 이게 밑에 있는 후보들은 홍준표 후보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공격을 할 겁니다. 마이너리그인데요, 그 지금 예, 이제 국민의힘. 공격을 안 하면은 네, 뭐 자기 존재를 나타낼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자동으로 윤석열로 뭐 하나로 가버리니까 네. 이 공격을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알리고 끌어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봤자 별 득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엑스파일 아니겠습니까? 엑스파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상처를 줄 건데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에 들어오면 그 전문가들이 많이 가지고 막아준다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안에 뭐 별 전문가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서 26년간 공직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공방을 한 것, 네. 자기를 어떻게 치고 들어오고 어떻게 하는 이런 거는 이 검찰로서 칼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론과는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상대를 어디를 또 때려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안에 윤석열을 능가하는 네. 그런 전문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없다. 본인뿐만 아니라 뭐 굳이 네. 내부 전문가를 찾을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너무 그렇게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막 엑스파일로 치고 들어오니까 내가 거기에 몸을 좀 피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윤석열 엑스파일 지난주 내내 시끄러웠거든요. 네.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헛소문부터 엑스파일 안에 안 들어가는 그 부인에 대한 거 뭐 부인에 대한 거는 코바나 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부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두 가지만 많이 나오는데 그 외에 뭐 사생활 네. 뭐 결혼을 했느냐 뭐 어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다 봤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성분들은 야 윤석열이 참 통이 큰 사람이다. 네. 그 아내를 그렇게 뭐 말이 나오는 아내를 네.
그걸 다 50이 넘어가지고 그 아내를 택한 맞습니다. 윤석열은 역시 맞습니다. 통이 크고 대단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그 정치 대선배로서 네. 지사님 뭐 삼선 의원에 그리고 경기도지사 2번이나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거에 나가서 선택을 여러 번 받아보신 그런 분으로서 대선배 정치인으로서 정치 초년병 윤석열에 단 한 가지 조언을 준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저는 초년병이라고는 안 보고요. 네. 이분이 저보다는 좀 고수 같아요. 저는 뭐 정치 수가 별로 없는데 네. 아주 고수기 때문에 네. 내가 이야기할 건 없지만 다만 저는 이제 좌파를 잘 알잖아요. 네. 과연 집권하더라도 광화문 광장을 저 민노총부터 전교조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데리고 와서 광우병, 미국 소고기면 광우병 걸린다, 뭐 4대강이 어떻다, 온갖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공격을 하면서 네.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할 건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응하려면은 폭넓은 우군이 많아야 된다. 우군이 그런 많아야 면에서 된다. 네. 절대로 이 건물도 넓게 치고 네. 텐트도 아주 빅 텐트를 하고 항상 이 우군을 널리 잘 이렇게 포용하는, 단순히 선거에 표면표 받는다, 지지율이 몇 %다, 네.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분명하고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지도적인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려면, 그리고 앞으로 자유통일까지 해나가려면 큰 그런 그림과 포용력을 가지고 모든 세력을 합쳐 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더 통 크게, 더 넓게, 과감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 사람을 검사라는 게 평생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것이 국가의 공공이익과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쨌든 평생 사람을 잡아 가두던 일을 하던 검사가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완전히 다른 일 아닙니까? 네. 국가의 모든 영역을 다 관장하고 주무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으로 직행하는데 네. 더더군다나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또 무슨 뭐 내각에서 다른 뭐 장관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경험도 없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물론 경험이 많은 것보다는 못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예, 출마 선언문 뭐 전혀 기성 정치를 몇 번, 뭐 5번, 6번 국회의원 하거나 뭐 단체장을 하거나 뭐 장관을 하거나 총리를 하거나, 뭐 저도 많은 총리 한 사람도 겪어보고 다 겪어봤거든요. 네. 국회의장 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면서 폭넓게, 뭐 여기 쭉 나오지만 기술혁명 시대, 다 펴놓고 계십니다. 예, 출마 기술혁명 시대, 네. 기술과 경제사회제도 혁신이 필수다. 네. 뭐 이런 것부터 어디에 무엇이 위치해야 되느냐, 이거를 다 알고 있고, 두 번째, 본인이 많은 그런 전문가를 또 엮어서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가지고 국정을 해나간다면 아주 썩 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1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지사의 당선, 윤석열 총장의 당선 가능성, 대통령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 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검증을 위한 엑스파일 이야기도 하고, 뭐 검사가 뭘 할 줄 아느냐, 정치를 아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현재 지지율을 보면은 네. 국민들이 목말라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이 답답하게 하는 것, 절망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젊은이로부터 국가의 정통성을 걱정하는 정말 호국의 영웅들, 뭐 전준영 천안함 생존 장병 회장이나 뭐 K9 자주포에 몸을 다쳤던 분들,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포용하는 그런 좋은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승산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 해나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문을 읽고 우리가 분석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